선천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타나다라야야 나무알야 바루기저 세바라 사바. 둘째는 반갑습니다. 만공의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늘 이 시간 함께 계신 불자님들께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박 참회 중에서 세 번째 시간이 되는데 사음중재 금일 참회, 그건 불싸움에 관한 건데 남녀의 순결을 강조한 계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마 나는 해당 안 된다고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이제 소승불교에서 보면요, 그냥 사음, 그러니까 음란한 짓거리를 실천하면은 죄가 되는데 대승불교에서는 생각만 하는 것도 이게 죄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이 깊어지고 생각을 자주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교리에 나와 있는, 경전에 나와 있는 말씀을 소개해 보면은 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음과 교인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럼 자음은 스스로 자자, 음란할 음자를 써서 스스로 음행을 범하는 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인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도를 시켜서 자신을 음행하도록 하는 것과 남이 또는 음행을 저지르도록 이제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시키는 거죠, 말이죠. 그런 것이 두 가지로 우선 구분을 된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사음에 대한 얘기들을 교리적으로 일반론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고, 그다음 불교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나눠서 생각하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바세경이라는 경전에 보면요, 이 음행이라는 것이 묘한 것이 되나서 이제 비시, 비처 또 두 가지로 나눠놔요. 비시 때가 아니다. 이제 그러네. 때 아닐 때 이제 남녀 간의 관계를 하는 얘기를 나오는 건데,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때 아닐 때 이제 이 행위를, 음란 행위를 그러니까 이걸 부정시해서 음란 행위라고 또 갈 수는 없으니까 부부간의 관계를 때 아닐 때 하면 안 된다. 경전에 있는 얘기예요. 우바세경에. 그럼 이제 그게 언제냐? 임신 중이라든지 또는 산 후 젖먹이 아이가 있을 때, 또는 그대로 소개를 할게요. 생리 중 또는 한쪽이 원치 않을 때, 이때는 이제 비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금기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당 곧, 아까 얘기했죠. 두 가지로 경우를 나눠본다고. 이제 비처, 그래. 비처. 안일비, 고처가 되니까 이제 장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몸의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항문이나 입 등을 가리킨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스님이 또 이런 얘기 하니까 또 이상한데, 하여튼 장소가 부부관계를 해서는 안 될 자리, 남녀 간의 관계가 돼서는 안 될 장소가 또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산이라든지 들이라든지 또는 사당이라든지 또는 묘자리라든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전에 일타 스님께서 쓰신 책 중에서 나오는 얘기를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군인의 한 분인데 등산을 가가지고 그 묘자리가 양지 바르고 좋잖아요. 따뜻하고 잔디도 있고. 그러니까 묘자리에서 아마 그 관계를 맺었던 모양이야 아마.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제
건강검진을 받은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됐을 때인데, 그때 등산을 가가지고, 이제 아마 이제 데이트를 했던 모양이죠, 이제. 그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겠죠. 정상적인 남녀 관계가 아니었겠죠. 근데 이상하게 그 몸이 아픔이 와가지고 피곤도 많이 와지고, 이제 정상적인 행동하기에, 군인 입장에서 정상적인 행동하기에 좀 부담이 가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간암이 깊다고 그런 진단이 날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상하잖아요. 일주일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벼랑간에 간암 증세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뭐 입원을 해야 되느니 뭐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되느니 난리 법석을 치니까 이상해가지고 아마 그 일타 스님께 이제 의논을 했더니 아마 그런가 봐요. 그랬더니 다른 그 영적인 그 문제를 잘 보는 사람한테 연결을 해 주셨다고 그래요. 일타 스님께서. 그랬더니 희한한 일이 이제 탄로가 나요. 무슨 얘기냐면은 등산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여자가 죽은 묘를 쓴 지가 이제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묘였었던 모양이야 아마. 근데 묘에 묻힌 여인이 간암으로 죽은 젊은 여인이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묘에서 이제 남녀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게 영향이 와가지고 죽은 여인이 있었던 병이 군인한테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천도제도 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그래서 나았다는 얘기가, 이게 내가 이제 뭐 제가 뭐 꾸미는 얘기가 아니고, 일타 스님께서 해놓으신 써놓으신 책 중에 이런 소개가 나와서 제가 읽었던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비처 때 아닌 곳에서 그냥 때 아닌 곳,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만나라. 이제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사음중재 금일참회에서 사음에 관한 문제에서 상당히 참고로 할 문제를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요, 음계를 범한 과보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 화엄경에서 나오는 그 화엄경 이지품이라고 그런 데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사음의 죄는 중생으로 하여금 사막도에 떨어지게 한다. 사막도가 뭐 지옥 악의 축생, 그러니까 나쁜 곳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정숙하지 못한 아내라든지 정숙하지 못한 남편을 만나거나 뜻에 맞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게 된다. 그게 과보가 안 좋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 다음, 이제 십선업도경, 거기에 나온 것을 보면은 사음을 범하지 않고 청정한 행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과보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그것도 참고로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모든 본능의 감관을 조복하고 순종시키고, 그 몸의 기관이 몸이 건강하게 제대로 잘 작동을 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끄러운 비난을 받지 않는다. 남한테 굉장히 쓸데없는 욕먹고 비난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이 다 칭찬하는 바이며, 네 번째, 정숙한 아내라든지 착실한 남편을 얻게 된다. 그게 이게 이제 십선업도경에 있는 사음을 범하지 않고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을 때 받는 과보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 이제 2017년에 그 이혼 사유에 대한 그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을 뽑아봤어요, 제가. 2017년에 이혼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불륜이라고 그러죠. 불륜을 저질러서 부부간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혼의 관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그걸 한번 보는 거예요. 이제 2017년에 이혼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이혼된 사람이 10만 6,032명인데 첫 번째 이혼 사유로 가장 많았던 것은 4만 5,676명으로
성격 차이. 그 성격 차이가 조금 묘하긴, 애매하긴 애매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혼 사유가 경제 문제로 10만 6천 명 중에서 1,742명이 경제 문제에 있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배우자 부정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됐다. 그것이 7,528명이에요. 이제 배우자 간의 부정한 관계로 이혼하게 된 것은 세 번째 사유가 되더라. 이것도 한번 참고로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옛날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옛날 조선시대에 있었던, 많이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칠거지약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럼 칠거지약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부부간에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발생되는 사건에 대한 얘기가 여기 이제 칠거지약 중에 등장을 해요. 첫째는 부모에 순종치 않고 부모를 내쫓는 자는 부인이 쫓겨난다.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이 아실 것은 조선조 시대에는 남존 여비 사상이에요. 그 남자를 존중하고 여자는 천대하던 그런 시대에 그걸 감안해서 한번 참고로 들어보십사 해서 이제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 요새는 자식이 이제 상당히 귀하게 되는데 옛날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퇴박을 맞는다 그러죠. 옛날엔 쫓겨나는 거예요. 이혼을 당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근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데도 여기에 이제 또 내쫓지 못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부부간에 잘못됐어도 내쫓지 못할, 이런 칠거지약에 해당이 되더라도 세 가지 내쫓지 못할 요인이 세 가지 발생을 해요. 첫째, 돌아갈 곳이 없는 여인. 그 다음, 부모의 3년상을 같이 모신 며느리, 여인. 그 다음에 세 번째, 먼저 가난했다가 나중에 부자로 살게 됐다. 같이 고생을 겪고 살림을 잘 이끌어 나가서 안락한 삶을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서는 칠거지약에 해당돼도 내쫓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세 번째가 칠거지약죄 세 번째. 이제 지금 이 얘기를 들춰내는 이유는 그러니까 남녀간의 불륜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옛날엔 어떻게 취급을 했었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칠거지약의 세 번째가 음란함에 빠진 자. 그러니까 이제 아내로서 바람을 피웠다. 다른 남자하고 이상한 관계를 맺었다. 그랬을 땐 쫓겨나는, 이혼을 당하는 경우가 된다. 근데 이게 남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가 질투를 하는 자. 그 단서가 붙어요. 처첩죄가 이제 허용될 때예요. 그 작은 마누라도 없고 남자들이 마누라들을 뭐 이렇게 뭐 보다 보면 첩이라고 그러죠. 근데 첩을 얻어도 질투를 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조선조 때는 얼만큼 여인네들이 길을 못 펴게 하고 마치 하인처럼 종처럼 그런 대접을 받던 시대였었다. 이제 그거 얘기해야 되고, 참고적으로 그 다음에 칠거지약을 다 소개를 하면 다섯 번째는 악질, 병, 못 고치는 병에, 못 고치는 병에 걸려도 고쳐줘야 되죠. 그걸 내쫓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시비를 거거나 비방하는 일이 많은 여인네. 그것도 내쫓기는 거예요. 그럼 도둑질을 하는 자, 또 여인네가 이제 도둑질을 많이 한다고 보면은 그것도 이제 시집살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혼을 하려면은 이제 임금님의 허락을 맡아야 된대요. 조선 후기에 이름이 이미라고 하는 문신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 못 낳는다 그래가지고 나이 많은 마나님을 내쫓으려다가 이게 얘기가 되니까 임금의 귀에 들어가니까 결국은 그 이미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이미예요. 이분이 문신이었었는데 곤장을 뒤지게 맞고 파직을 당했다는 얘기도 들려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쯤 우리 생각해 볼 문제예요, 지금요. 그런데 어차피 참고사항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업용제 금일 참회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이 항목이니까 참고를 이왕 여러분께 이제 참고사항을 들려드리려면은 뭐 철저하게 들려드려야 되겠죠. 이걸 또 뽑아서 이제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미국 가족연구소 거기하고 펜실바니아의 베시 스티븐슨 교수가 이제 조사를 했어요. 이제 이걸 성적 파트너가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랑도 남편과 아내고 마지막 사랑도 남편과 아내였던 사람. 그러니까 성적 파트너가 한 사람이었었던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전혀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 그러니까 배우자가 유일한 성적 파트너였다. 이런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남자의 71%가 아주가 붙어요. 아주 행복하다. 그러니까 여자들한테는 64%가 아주 행복하다. 조사한 게 조금 불순하긴 한데 5명과 성적 파트너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5명하고 성적 파트너가 됐었다. 5명 이상이었던 사람들이 나와요. 이제 남자 60% 여자 51%가 행복하다. 그러니까 반 정도는 대개는 40%와 50%는 행복하지 못하다, 불행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쭉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시박 참여 중에서 사음중재 금일 참여에서 이걸 한번 좀 생각해봐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드릴 말씀은 나는 해당 안 됩니다. 그런 불자님들이 많겠죠. 그래야 되고 또 그러나 이걸 아까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에서 이제 찝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대승불교에서는 생각만 해도 무슨 행동으로 이제 사음을 범하지 않았더라도 생각을 자꾸 해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일이 드문데 전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이런 법문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누가 들려주더라고요. 아니 일본 여인네들은 가정주부들이 우리나라 연예인, 탤런트라든지 가수들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때로 단체로 일주일 동안 관광을 온대요.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가수라든지 우리나라 좋아하는 이제 여인네들이 남자 가수라든지 남자 탤런트를 만나기 위해서 여럿이 때를 지어서 우리나라로 오는 일본 여인들이 많다. 한동안 그랬었어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결혼한 서로 상대편에 관심을 덜 갖게 되고 조금 결혼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참고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생각 자체도 우리는 정당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개방적인 사회라고 생각하는 서구의 사회에서 미국에서 가족 연구소에 조사된 내용을 소개해 드렸듯이 첫 번째 제일 행복한 사람은 첫 번째 사람도 남편이고 마지막 사랑도 남편이고 아내고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잘 산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사음중재 금일참에 해당이 안 되겠죠. 그냥 그쯤 아시고 이쯤에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